네, 반갑습니다. 10월 17일 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이 아침에 좀 생겼지만은 네, 모두 회복을 시켜주고 양봉으로 큼지막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주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요. 외국인 매수도 더 늘어나서 마무리가 됐죠. 오늘 2천억 넘게 매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에 걸친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정 업종군들, 종목군들, 카카오라든지 또는 게임주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오늘 양호한 흐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 오늘 대응하시면서 크게 부담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되었다라든지 또는 이제 불안감이 완전히 가셨다라든지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 조금씩 매수해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계속 보유해 나가거나 그런 전략들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일단은 저점을 잡아내고 반등이 넘어갈 때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서두르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천천히 그냥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 오늘 양봉이 제법 크죠. 아침에 제법 많이 떨어져 시작했잖아요.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변동폭 보면은 한 2% 정도 오늘 주가 상승했다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2% 정도 증시가 올라갔다. 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오후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다 끌어올려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분봉 상황 잘 살펴보시면 재미가 그다지 많이 없었어요. 아침에 올라온 게 전부 다예요. 아침에 올라간 게 전부 다인데 아침에는 불안감 요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려웠고요. 오후 들어서면서 대응하려고 했더니 변동성이 약간 있죠. 그 다음에 크게 올라간 모습도 없었어요. 다만 아래쪽 지지라인은 확실하게 지켜지는 모습이었고 2시 넘어서면서부터 흐름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진입을 해볼 만한 위치도 아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의 보유하기 괜찮은 자리.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제 저점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단단한 지지선 형성의 과정이기 때문에 바닥을 좀 더 잡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임박해 있는 상태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나면 또 한 번씩 출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수요일날 보면은 이제 블러드 통제에 또 연설이 있어요. 그때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가고 나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그런 모습이 또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시장에는 큰 이벤트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장을 더 압박할 만한 그런 재료들은 많지 않다. 이것이 조금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흐름 나쁘지 않은데 아직은 바닥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점 지지대에 대한 부분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크게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고 흐름만 잘 유지되고 있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추세선 하단에서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추세 상단까지 올라간다 친다면 단기적으로 700포인트 이상까지는 어쨌든 올라갈 것이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지선 테스트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반등을 할 때 종목이 얼마만큼 따라 올라붙겠느냐,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반등이 진행이 될 때 수급이 얼마만큼 달라붙어져서 지지선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또 추세를 돌릴 수 있겠는가,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 오늘은 코스닥까지도 매수가 다 들어왔네요. 계속 이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락날락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무리 좀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마감 때쯤 돼가지고 좀 줄어졌죠. 살짝이지만 그래도 좀 줄어주는 모습, 더 이상 매도하지 않는 모습.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더 쭉 치고 들어갑니다. 외국인 매수가 2,600억까지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형 저쪽으로 많이 쏠렸을 테니까 이 정도라면은 시장을 올려놓기 충분했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이 와중에도 연기금은 팔고 있었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보면 볼수록 늘 시간이 가면서 계속 지켜볼수록 참으로 답답하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럴 때 매수를 좀 들어가시면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감 있게 들어갈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아무튼 기관 쪽에서는 기대할 게 없었고 외국인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외국인의 수급,
매집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도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플러스 유지로 마무리됐죠. 이거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뭐 이 정도 보합이면 나쁘지 않아요. 오늘 양봉이기도 하고요. 지지선대 위쪽에서 움직임 나왔으니까 뭐 특별하게 부담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조금 올라갔고요. 네, 뭐 대체적으로 뭐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는 아침에 충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좀 떨어졌던 모습인데 뭐 양봉 마감됐고요. 아래쪽 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단기 충격에선 벗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좀 떨어진 게 코스닥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좀 줬을 건데 만약에 오늘 셀트리온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은 오늘 1% 가까이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네요. 이게 특정한 종목군 이거 제외하고는 특별한 거 없죠. 네, 그 다음에 오늘 SK가 네, 연결된 악재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꼬리 달고 올라준 모습이 좀 됐고요. 크게 부담이 없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고 네, 상승 쪽에서는 좀 두드러진 게 있는데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악재 중심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많이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크게 부담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었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게 되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4%대 상승이고요, LNF 4%대, 2차전지 소재 쪽이 지금 좀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3,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라가자 이런 모습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네, 시총 코스닥 쪽이 1등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쪽이 조금 안타깝죠. 네, 셀트리온이 하락하게 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많이 내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얘는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좀 있어서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고 HLB 같은 경우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이 조금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회복했어요. 오늘 장중에 9%까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2%대로 마감됐고 이런 상태면은 카카오 그룹주들이 내일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게임즈 쪽은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위메이드도 오늘은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시젠 이런 것들도 오늘 뭐 반등은 좀 꾀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단기 골든크로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뭐 이런 모양새입니다. 뭐 그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하게 뭐 분위기가 나쁘다거나 뭐 그러진 않고요. 그냥 적당하게 이 정도면은 볼만하군, 적당한 수준이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볼게요. 상승률 먼저 살펴보죠. 인디에프, 한국정보통신 오늘 그 시스템, 네, 데이터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오늘 강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마지막까지 좀 연결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카카오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이 연결됐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없었어요. 네, 많이 올라온 종목은 없었고, 대신에, 상승에 대한 폭도 지금 보면 3.6% 정도 되잖아요. 3.6% 정도,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라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올랐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승 분위기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락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도 없습니다. 화천기기가 오늘 좀 변동성이 커졌어요. 갑자기 훅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항상 물량이 터지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고, 요거하고 한미글로벌,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저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뭐 유신, 히림 이런 것들도 단기적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락하는 것들도 그렇게까지 뭐 공격적으로 떨어졌거나 위협적으로 하락한 종목은 별로 없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많이 떨어진 것은 이제 2.3% 그러니까 플러스 3.6 마이너스 2.3 그 안에 범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승 쪽으로 조금 더 기울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계좌 내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상승 쪽에 대한 상승 폭이 훨씬 더 크게 잡혀있기 때문에 계좌는 아마 플러스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계좌 플러스 나왔으면 잘 된 거예요. 오늘 계좌 마이너스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잘못됐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가 마이너스이신 분들은 어디서 이게 좀 잘못된 것인가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좌가 플러스가 나온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 팔았고요.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하이닉스 뭐 시총 상위 종목도 다 팔아치웠는데 LG에너솔루션하고 포스코 케미칼 이런 솔루션 뭐 이런 쪽, 네 2차전지나 뭐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가 있네요. 자, 금융투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뭐 등등등 대형주 쭉 팔아먹었는데 재밌는 거는 곧버스를 팔았어요. 네, 인버스 팔아먹었어요. 시장 올라간다 쪽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레버리지 사고 인버스를 팔았다라는 부분들. 근데 아직까지 종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포인트는 확 들어오진 않았고요. 오늘
오늘 연기금 쪽에서 지금 매도를 쳤지만 포스코 케미칼, LG 에너지 솔루션,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사랑은 끊이질 않네요. 이쪽 부분 매수가 좀 들어가 있고 네이버 매수가 들어가 있고 이거 꼼수 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간 게 보이네요. 매도는 한국항공우주, 카카오, SK, 카카오뱅크 뭐 등등등 매도가 좀 들어가 있고 관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만한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연기금이 매매하는 거 그다지 네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연기금 쪽은 조금 신뢰가 많이 안 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에 베팅을 좀 안 했고요. 이제는 시장이 떨어지는 쪽보다는 상승하는 쪽에 베팅을 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팔고 레버리지를 샀다. 기관적은 시장을 상승적으로 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국인들은 카카오 엄청나게 팔았네요. 네, 그 대신에 삼성전자를 더 많이 샀어요. 지금 1480억.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지하게 사들였고요. 쭉 들어가면 에코프로비엠, LNF 이쪽도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뭐 이런 쪽 매수가 쭉 들어가면서 외국인 매수가 오늘은 제대로 된 어떤 힘을 좀 실어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카카오는 계속 팔아치우는 것 같아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 오늘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동안 1등이었는데 요거 팔아먹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매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격이 딱 똑같죠? 네, 145억 원 들어갔다가 에코프로비엠이 145억 원 비슷하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요거 팔고 요걸로 바뀌어차는 그런 형태의 모습. 뭐 그거나 비슷하긴 한데요.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KB금융 등등 매도가 조금씩 있었는데 뭐 단기적으로 조금씩 매도 나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어느 쪽으로 매수가 훅 쏠렸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시장을 지지해주는 역할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으로 들어갔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을 좀 보고 있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는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뭐 어찌됐건 시장 분위기는 네, 상승 분위기로 전환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닥만 잡아내고 추세만 조금 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승승장구죠. 이게 시장이 한번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웬만해선 꺾이지 않습니다. 이게 2019년도 당시에도요. 그 당시에 미중 무역 분쟁 있을 때도 상승 흐름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타기 시작했을 때 상승 흐름 타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지속이 되고 특별한 악재를 이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그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진행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월간 상승했죠. 7개월간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점권의 어떤 추세적인 부분들을 다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등 시작한다 그러면 한 6, 7개월 정도 생각하면 내년도 1, 2분기 정도 때가 됐을 때는 2700포인트 넘어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뭐 물론 왜 올해 안 올라갑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오랫동안에는 바닥을 다지면서 매집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종목들이 조금씩 회복을 보이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예, 수익률이 조금 더 가팔라지겠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바닥 잡고 터닝하는 포인트가 언제냐 그 부분을 먼저 노리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방송이죠. 저녁 9시에 유튜브 방송 진행되니까 무료 방송 또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